안녕하세요. 좀 늦었습니다. 대답이. 어제 그 윤지영님께서 오후 12시 37분에 질문하신 게 있으시죠? 인스컵이 4,500원까지 보려고 하는데 어떤 것 같은지요? 4,500원? 네, 영상을 제가 올릴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열심히 보면 여기 다 얘기 드리잖아요. 얼마쯤 갈지 안 갈지는 나도 몰라요, 그거는. 근데 여기 고가가 인스코비를 보게 되면 여기 월봉에 보면 저항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 자리가 어제 그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현재.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이게 떨어질 때 당황하는 게 아니고, 그죠? 이게 오늘 지금 11%나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급락 수준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또 당황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동시에 보라고 하는 말들이 다 여기 나오는 거죠. 그죠? 인스컵이 여기서는. 그렇게. 자, 근데 이제 더 갈지 여부는 저도 모르지만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적 생각으로를 통해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대응을 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살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인스코비는 여기 저항이 이렇게 뚜렷하게 있었잖아요. 보시면 여기 저항, 여기 저항, 그다음에 여기 저항. 여기 3,000원대죠, 이게? 근데 이게 내려와도 여기가 지지하게 되면 또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지가.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오랜, 그러니까 2020년 거의 1년 동안 이렇게 여기를 저항대를 만들어서 움직였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근데 그걸 돌파시켜 놨잖아요. 근데 오늘 좀 빠지면 이게 무슨 급락인가 또 여러 가지가 또 나올 건데 일단은 이 가격대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면 올라왔을 때 여기 거래가 좀 있었잖아요. 여기가 꼭지점이 어제. 근데 그게 어디서 왔나 보면 이 월봉에서 왔다고 이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그냥 4,000원까지 가느냐? 아니, 얼마죠? 이게 4,500원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그러면 여기잖아요. 만약에 얘가 넘어간다면 여일 극복하게 되면 더 가겠죠, 확률적으로. 더 간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를 들면요, 이런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한 가격, 특정한 가격대를 두고 지지를 했어요. 지지를 했고요. 근데 저항을 했어요. 근데 이 밑으로 빠지는 것을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거 뭐 얼마까지 빨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이거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럴 때 이런 추세선을 긋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빠진다면 여기까지도 빠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죠? 반면에 이제 만약에 더 밀렸을 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이렇게 빠지는 각도에 따라서 에, 이렇게 빠지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빠지면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를 깨지면 우리 언더슈팅 더 많이 빠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는 것은 모르겠으나 가는 동안 파동을 치고 그러니까 올라가든 내려가든 파동을 치는 가운데 지지와 저항, 채널, 추세 이런 말들이 왜 생기겠냐는 거죠. 그죠? 단순하면서도 지극히 많은 사람들은 그런 용어를 쓰는 이유가 그런 현상을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쓰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매말할 때 황 대표 이제 기준을 그런 데 삼는 거죠. 정답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지극히 이건 황 대표의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그러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목은 안 보고 황 대표 웬 인스코비라고 하는 이 회사는 안 보고 너는 차트만 갖고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차트쟁이냐. 기업은 분명히 기업의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순전히 차트를 갖고 얘기를 하느냐.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째, 펀더멘탈 가지고 재무제표, 그다음에 이 장기적인 생각, 장기 투자에 대한 생각, 맞아요. 꾸준히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 정보, 그다음에 테마를 형성되면서 단기 투자적으로 어떤 그 이슈가 되면서 올라가는 그런 그 시장을 바라보는 눈. 세 번째, 돈의 흐름을 보고 가격이라는 부분을 더 중심적으로 보는 차트를 보면서 결정하는 거죠. 여기에는 수급의 논리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돈의 흐름이 들었는데 이 수급의 논리가 할 때 메인 주체의 평균 단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뭐예요? 간단한 원리가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투자자가 올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그 이 세 번째 방법을 더 많이 생각하는 거죠. if 만약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를 잘 분석을 해서 들어온다면 근데 아무 소식도 없고 들어보면은 회사 내용을 뜯어보면 별로 좋은 게 없는데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수급의 논리를 저는 가장 중시 여깁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잘못했다가는 실적이나 내용이 좋지도 않은데 주가만 끌어올렸다 뚝 떨어져 급락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걸 부정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스코비는 지금 오늘 고점, 어제 고점이 굉장히 4,000원대가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종목을 관심 있거나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잘못된다면 여기를 봐야 되니까. 그리고 잘못된다기보다도 여기 3,000원대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상태로만 봐도 저항, 저항, 저항이 지지를 받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3,000에서부터 올릴 때는 4,500원. 이 4,500원이라는 자리를 여기서 차트 속에서 한번 보게 되면 별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뚜렷하게. 그죠? 오늘 4,000원은 지나갈 수 있는 자리인 거죠. 그럼 얘가 여기서 올라가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이대로 올라간다. 어디까지 갈 거냐 생각하면 여기서 지하장 교체했던 이 부분이 또 보이잖아요. 지지했었죠? 저항받았지. 그러면 이런 자리가 의미 있겠죠. 그럼 올라간다면 얘는 인스코비는 오히려 얼마까지 더 열리냐면 6,000원대까지 더 열리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올해는 어떻게 보면 저항대예요. 그걸 돌파하니까 당연히 한 레벨 더 올리는 6,500원대까지 더 열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뚫기 시작하게 되면 4,000원을 넘어가서 안착하기 시작하면 더 올라갈 여지는 더 많은 거죠. 오히려 이거 더 건전할 수 있죠. 올려놓고 눌림을 주고 만들어서 서서히 꺾어 올라가면 전체적인 시장의 무게감은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그죠? 이렇게 무게감이 실리면 돼요. 더 올라갈 여지는 더 많은 거죠. 이렇게. 그런 면에서 보면 얼마까지 가요는 잘 모르겠으나 인스코비는 지금 4,500원은 지나가 다니는 자리가 아닐까 싶은 거죠. 지나다닌다는 것은 시장 가격을 그냥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시해 놓은 가격대가 잘 안 보이는 거죠. 4,500원은. 4,500원보다는 6,000원이 넘어가는 자리까지 열린다 이렇게 보는데 당연히 여기를 이탈하면 안 되는 거죠.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지금 조정을 받거나 움직이니까. 자, 그 다음엔 SM 라이프 디자인 얘 한번 볼게요. 이 종목은 시상지까지 보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 말씀하시는 것은 이슈나 이런 거를 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질문하신 거가 맞겠죠. SM 라이프를 어디까지 보느냐. 저는 이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차트가 지워진 그 가격이 제시해놓은 가격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 오른쪽 위에 있는 여기 주봉입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가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넘어간 자리인데 이 자리를 유심히 보게 되면 뚫어놓고 이렇게 눌림을 줬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좀 올라갔다 내려와서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자리는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자리는 이 자리에서 만들어져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추세 하향으로 내려왔던 것을 돌파시켜 놓고 지지했다. 라고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SM 라이프 디자인은 잘 모르겠으나 여기 박스처럼 이 부분을 얘가 호가가 이렇게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매몰이 되겠죠. 이렇게. 소위 말해서 지지대가 저하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얘는 SM 라이프는 요거 온다면 요렇게 요 자리에서 나가야 되겠죠. 요 자리. 그럼 질문의 요지가 아니 연말까지 그거를 연말에는 뭐죠? 시장까지 보는지 궁금합니다 했는데 저는 그런 쪽으로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물으신 내용은 이 정보책이나 뉴스를 가지고 물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게 그냥 막연하게 언제까지 가져가는 것보다는 수급의 논리가 더 가격적인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메인 주체 세력 입장을 한번 대보자고요. 생각 자체를. 그러니까 이들의 중요한 건 뭐예요? 이동평균선이 중요할까요? 저들은 매집을 했다라고 하는 가정을 해보면 지들의 평균 단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가장 관심사는. 그래서 어떤 흐름을 깨지 않는 것은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흐름을 깼다는 것은 그들이 관리해서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자기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당연히 손해보고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야 저는 이 주가를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메인 주체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차트가 저렇게 만들어져서 가는 경우는 막 흐트러지죠. 그 차트가 저는 지저분한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거는 누가 주가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는 반증이 되는 거죠. 다른 종목들을 다 유심히 보면요. 얘는 끼가 있어요. 인스코비는. SM 라이프는. 이런데 보시면 틀면서 급등하죠. 틀면서 급등하고요. 트니까 급등하고, 트니까 급등하고.
근데 이제는 슬슬슬슬 올라오다가 여기서 한번 틀어지니까 올라가죠. 이 종목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이거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거는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주인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뭐 소설 쓸 수도 있고 그냥 뭐 네 멋대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주식 매매 하기는 어렵죠.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디까지 보느냐, 뭐, 그러니까 뭐 펀더멘탈로 본다면 이제 적정 주가라는 걸 또 따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가 목표를 세 군데, 세 가지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적정 주가라고 하는 것은, 적정 주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펀더멘탈을 기초로 재무제표를 해서 주당 순이익의 가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계산법들이 있잖아요. 뭐, 이 정도는 가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이 가치 투자에서, 장기 투자에서 나올 때 이야기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지금처럼 이슈 이야기를 얘기하는 데는 목표가 자체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죠. 순간 바뀔 수도 있고, 장기적인 추세도 아니고, 흐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가 제시한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헷갈려요, 상당히. 내가 기준을 삼기에는. 엄청나게 흔들리는 거죠, 도대체. 이걸 따라야 되나, 저걸 따라야 되나. 왜 주가는 가만히 있질 않거든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주식도 내려왔다 갔다 올라 파동을 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순간순간만큼 떨어지는 것 같고 이 순간순간만큼 오르기만 하는 것 같고 근데 내가 들어가면 거꾸로 가는 경우 너무 많은 거죠. 세 번째, 가격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얘를 추정해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저점에서 누군가가 강한 세력이 여기까지는 저는 매집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를 어디를? 그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얘네들은 이 정도가 단가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 정도가? 그래서 1차적으로 저는 이런 데 깨면 안 된다고 일단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누군 여기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사기도 팔고 하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한 중간쯤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회가 거래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중간보다 우회일 확률이 높죠. 그럼 얘네들이 그게 매집이 된 상태에서 이때부터 시그널도 올렸다 그러면 이 자리도 깨기도 어려운 거죠. 근데 여기까지 왔다고 해서 이건 뭐예요? 손해보진 않았겠죠. 결국 손해보는 자리는 어디가 돼요? 여기서 몇까지? 매집 구간에서 단가 추정치 내려와서 적어도 이런 자리는 확정적 손해가 될 확률이 높잖아요. 쟤들 입장에서는. 추정해보는 거예요, 추정. 항상 그래서 제가 우상향으로 가는 주식을 굉장히 많이 보라고 하는 이유도 누가 모았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내려가는 주식은 모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소극적 자세를 취하는 거죠. 적극적 자세를 취할 때 우리가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인스코비 어디까지 본다고 그러면은 흐름대로 가게 되면은 4,500원이 아니라 6,500원까지 더 올리고요. SM 라이프 디자인은 뭐 이슈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얘도 마찬가지로 흐름을 갖고 단가 추정치를 보는 게 더 어떻겠느냐. 차라리 그렇게 따지면은 적정 주가라는 말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죠, 우리가. 그죠? 계속 변화하는 거니까. 기업이 잘 나가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면 주가 따라와 그러면 이게 적정하다 이 회사에 그 순간순간 바뀌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올라왔는데 지금부터는 더 그렇지가 않아. 하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선반영 될 때 있고 후반영 될 때도 있잖아요. 그거 모른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눈에는 후반영인 선반영 얘기하지만은 이 시장을 움직이는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선반영이죠. 근데 우리는 세력이 될 수가 없잖아요. 개인 입장에서 불행하게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흐름을 따라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목표 주가를 세울 때는 저는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정리를 해보면 어떤 일정한 구간에서 주가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 중간 어딘가에 평균 단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하고 이게 머리를 들기 시작한다는 것은 관리 차원에 들어간다는 거고 최소한의 얘가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만큼 이렇게 놀았는데 상당 시간 놀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질까요? 그러면 이거 매집한 의미가 없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매집을 했는데 안 좋아. 그러니까 올려놓고서는 싸다고 올라갔다 내려서 싸다고 생각하면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던지고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저걸 알면 뭐 떼돈 벌게.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문제인 거죠. 근데 추정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만큼 들어가서 얘가 이만큼 놀았어요. 그럼 적어도 올려서 이익 실현할래 그만큼 놀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를 제가 얘기하는 파동의 비례법칙이라는 말을 써요, 제가. 파동의 비례법칙. 거기에는 수급 논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적어도 인풋이라는 개념을 쓰거든, 인풋. 이만큼 들어갔으면 얼만큼 아웃풋, 이만큼 나와야 된다 이거죠. 네. 근데 이만큼 들어갔는데, 질량 보존의 법칙, 뭐 에너지 보존의 법칙,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걸 파동 비례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5번 회전을 했는데, 여기서 2번밖에 회전 안 하고 빠진다? 그거는 무슨 말일까요? 던지고 나서 가능성이 높죠. 아니면 의도했는 거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거 던지고 도망 나오려고 하는 의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자리를 깨느냐 안 깨느냐를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지키는지 여부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따르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준으로 삼기에는 상당히 논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런데 종목 얘기 안 하고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거부 반응이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 근데 반면에 황 대표가 얘기하는 건 신선하고 좋다는 질문도 굉장히 많아요. 갈려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비난도 받고 그러는 건데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저는 지금 종목을 얘기를 하면서 SM 라이프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는 쟤는 종목 얘기 안 하고 뭐예요? 종목에 가지고 있는 가치 얘기는 안 하고 헛소리 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 조금 배제해서 좀 생각할 수 있다면 한번 제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인 거죠. 들어봐 주시는 거죠. 분명히 얻을 것도 있겠죠. 분명히 뭐요? 다 뭐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철저히 돈의 흐름을 추종한다고 보시면 돼요. 돈의 흐름을. 근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 개인분들이 차트 보고 해서 실패하는 이유들은 다 이거예요. 제가 생각 그렇습니다. 언제냐면 올라갔다 비싸지니까 내려올 때 받으니까 이런 데 받으니까 문제인 거죠. 올라갔다 내려올 때 받으니까 문제겠죠.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받으는데 잘 보세요. 올라갈 때 온갖 좋은 얘기 다 나오고 올라갈 때 온갖 좋은 얘기 다 나오고 온갖 좋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좋은 소리가 나오니까 내려오면 어떻게 단가가 싸지니까 사죠. 좋은 소리 났다 단가 싸지니까 사죠. 좋은 소리 났다가 단가 싸지니까 사죠. 그러니까 물리는 경우가 엄청 많은 거죠. 저는 그게 아니라 일단 돌려놔야 돼, 저는. 일단은. 돌려놓고, 근데 뭐예요? 내리던 흐름이 돌리는 그때를 훨씬 더 중시 여기는 거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게 요지가 그렇습니다. 인스컵이 얼마? 어디까지 보는데 대표님의 생각 어떤지, 그 다음에 SM 라이프 디자인도 어디까지 보는지. 대답을 해드린 게 뭐예요? 저는 철저히 흐름을 보는 거예요. 깨지지 않으면 그 흐름을 보는 겁니다. 그 흐름을. 어디까지는 그냥 열어두는 거죠, 항상. 그걸 규정을 줄 수는 없죠. 다만, 요런 거 참고하시면 돼요. 뭐냐면, 그냥 보면, 지지하정 같은 거 보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여기 지금 옹기종기 많이 모여있는 거 보이잖아요, 이게. 저항을 봤잖아요, 저항. 여기 때부터. 언제냐, 2012년서부터 올라갔다, 나가려고 시도하다가, 여기부터, 얼마죠? 여기, 고가니까 한 4,800원 정도 계속 저항을 봤잖아요, 이렇게. 이런 자리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지, 얼마까지 본다? 이게 아니고, 시장이 제시해놓은 자리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분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이름 부탁드립니다.